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창현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 열심히 거듭적분 계산하라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실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수로 고쳐가는 거죠. 8은 2의 세제곱이 되겠고 4제곱 끓이니까 4분의 3제곱 이렇게 처리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8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 제곱해주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에 4분의 1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빼게 해주고요. 3 처리해주고요. 이건 81은 3의 4제곱이 되는데 4제곱근 4분의 1제곱 해주면 되겠고 또 다시 제곱근 2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2의 4분의 3제곱 이거 좀 곱하게 되니까 더하기 4분의 1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에는 2분의 1제곱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3이 되겠고 2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런 항목들. 자, 근데 이 부분들이 계산하니까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가 되겠죠? 그 다음 이 부분은 그냥 루트 3 고쳐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루트 3 이렇게 고쳐가게 되면 큰 틀에서 이제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가볍게 이제 2번 형태 이렇게 좀 풀어서 이제 답을 구해가는 건데, 조금 이렇게 좀 살짝 좀 복잡한 요소가 보였을 때 지수로 고쳐가게 되면 지수 법칙을 적용해 가는 거죠. 곱하기 돼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더하기 하고 그다음에 지수에서 더하기 한 다음에 1 처리됐으니까 2의 1제곱 되겠고 이렇게 지수 법칙을 좀 이용하게 되면 실수를 좀 줄여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거듭제곱근 계산의 어떤 좀 풀어가는 중에 요령이니까 이런 부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로그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로그 2 밑이 좀 일치가 됐으니까요. 루트 6 되겠고 여기 있는 2분의 1을 이렇게 가서 이제 그러면 3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루트 3이 되겠죠. 더하기는 이제 곱하기해서 루트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요건 또 이렇게 또 가서 빼기는 또 나누기가 할 텐데 일단은 좀 빼기해서 좀 식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2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런 항목이 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 2 처리해 주겠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3 루트 2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3 곱하기 2니까 그 다음에 24 이렇게 좀 나누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빼기는 나누기 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 2에다가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여기는 좀 38이 되겠고 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이건 좀 2의 지수를 좀 고쳐가면 되는 거죠. 로그 2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지금 2의 이 부분들은 2의 세제곱인데 2의 2분의 1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지수 부분이 다시 바깥으로 이렇게 좀 나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 해서 처리하면 되겠고 로그 2는 1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그냥 마이너스 2분의 5 해서 계산하면 되는 로그 연산점은 준비되어 있는지 풀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거죠. 더하기 해주면 곱하기 하고 빼기 돼 있으면 이렇게 좀 나누기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로그의 기본 성질 연산 좀만 연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수, 지수함수 주어져 있군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y는 이퀄 3의 x 제곱 이게 이제 기본형이죠. 이렇게 그래프형 쭉 이렇게 밑이 1보다 큰 그런 형태니까 이렇게 그려가는 거겠고 이런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이제 2만큼 평이동해서 그려간다. 이거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구해달라 하는데 정역은 실수 전체 정역이 1번부터 이제 답이 되는데 1번이 좀 답이 되겠고 치역은 이런 부분들을 원래 이제 치역이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이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치역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값이 증가하면 y 값 증가하는 거 당연히 이렇게 좀 증가하는 거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프는 1,3을 지난다 이렇게 되는데 주어진 식을 좀 대입하면 되죠. 원래는 지금 0,1을 이렇게 지나는 그런 건데 평행 이동을 좀 이렇게 통해서 1,3 지나는 점 맞고요. 점근선 역시 맨 처음에는 이제 y는 0 이 부분이 점근선이었다가 평행 이동됐으니까 점근선 이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 역시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역은 뭐다? 실수 전체 집합이다 라고 처리되는 거니까 1번이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 숫자 A, B, C가 주어져 있습니다. 대소관계를 바르게 좀 나타낸 걸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 보니까 전부 다 로그로 되어 있는데 밑이 똑같은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로그의 성질을 위해서 이렇게 좀 고쳐가지고 8의 6분의 1제곱, 그 다음에 64의 4분의 1제곱, 그 다음에 4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나타내서 세 숫자를 좀 비교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2하고 관련이 있죠. 8은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의 세제곱을 곱하게 되면 2분의 1제곱 됩니까? 그러면 2의 와우, 요거는 2의 6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제곱이니까 3분의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선 지수에 써져 있는 숫자를 비교해주면 되겠죠. 2분의 1, 2분의 3,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면 뭐 2분의 3은 1보다 큰 숫자니까요. 요거는 제일 큰 숫자가 되겠고, 그럼 2분의 1이 또 제일 작은 숫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숫자 자체로는요, 이 부분들은 뭐 지수 형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큰 숫자가 큰 거죠. 그래서 요게 1, 2, 3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건 좀 여기 지금 로그의 진수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로그 그래프 자체는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밑이 3분의 1,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거니까 오히려 큰 숫자가 될수록 작은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 로그가를 취하게 되면 제일 큰 숫자였던 가운데 부분은 B 값이니까 제일 작은 값 형태가 되겠고요. 그럼 제일 작은 부분들이니까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이제 오히려 또 가장 큰 숫자가 되겠죠. C는 이제 가운데 이런 형태로 해서 크기 형태를 가면 대수 비교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B, C, A 이런 순서, 그러니까 3번이 좀 바른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대소 비교 그래프에 있는 이게 좀 그래프에다가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 그래프의 좀 성질을 조금 이제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좀 가볍게 좀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가면서 대소 비교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로그 방정식이죠. 근을 구해달라라고 되는데, 로그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제 진수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인 범위 생긴다는 사실, x가 0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진수 부분 0보다 크다는 조건 생기죠. 여기서 이제 공통 범위를 구하면 이제 x는 2보다 크다 이런 이제 범위를 좀 구해놓으면 되겠고요. 그다음 로그 성질, 자, 더하기 해주면 이제 곱하기 해서 x에 x-2 되겠고, 는 1 처리되어 있으니까 x-2 계산 결과는 3의 1제곱해서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서 x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3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범위가 있었으니까 정답은 3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항상 이제 조건 좀 잘 따져가면서 이제 풀이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실들 좀 기억하면 뭐 풀이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동경의 위치가 다른 하나는 과연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동경을 물어봤으면 우리가 이제 한 바퀴가 이제 360도 또 혹은 뭐 2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2파이 부분들을 항상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해서 위치를 좀 파악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18분의 31파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2파이를 좀 이렇게 더하기 해서 좀 처리해주면 18분의 여기 36이 되니까 5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옆에가 또 18분의 5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벌써 기억하고 이제 니은 이거 1번하고 2번에 있는 그 항목들은 서로 어떻다 같다는 걸 좀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요거를 또 이제 60분법으로 고치게 되게 되면 18분의 5 곱하기 파이가 또 180도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럼 이제 약분되는 거니까 이것도 50도 이런 형태로 좀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4번하고 또 같은 결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10도는 이쪽에다 또 360도를 좀 더하게 하게 되면요. 또 이 결과 또 50도 이렇게 되가는 거니까 역시 또 계속 같은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00도는요. 360도를 빼니까 이거 이제 40도가 되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동경 위치가 좀 다른 것은 몇 번이다? 5번이다 라고 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항상 우리가 이제 일반각 형태 표시됐을 때는 360도 부분들을 이제 항상 더하기 빼기 해서 각도 자체가 0보다는 커놨고 360도보다 작은 각 형태로 이제 표시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간단한 아이디어죠. 그 아이디어만 기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사인, 코사인 더하기 한 값, 역수에서 더하기 한 값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이럴 때는 뭐 여기 통분을 하게 되면 이제 곱하기 결과가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곱하기 결과를 하려면 우리가 이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제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 부분 먼저 쓰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는 거죠. 9분의 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 계산 결과 이 항에서 빼면요 마이너스를 빼니까 마이너스 9분의 8입니다 라는 결과 해서 이제 곱하기 결과를 조금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풀어야 될 부분에 코사인 세타 분의 1 더하기 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뭐 통분을 하게 되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처리가 되겠고 분자가 이제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는 거죠. 이제 곱하기 결과가 방금 전에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9분의 4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면 되겠고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은 맨 처음 문제 주어져 있죠. 3분의 1 이렇게 주어진 그런 모양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좀 약분을 좀 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삼각함수 관련 문제 풀이할 때는 항상 이제 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이 내용 자체가 좀 문제에 좀 주어져 있는 거라서 항상 이제 정보 하나 주어지는 것인 곧 두 개로 주어지는 정보와 이제 같습니다.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곱셈 공식이랑 이제 연결시켜 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니까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사인, 코사인 곱하기 한 결과 사인하고 탄젠트 또 곱하기 한 결과 부호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도대체 몇 사분면입니까? 되어 있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단위 원에서 사인 값은 y 값에 해당하는 거라서 뭐 사인 세타 결과들은 뭐 y 값이 이제 0보다 커지는 거니까 1사분면하고 2사분면이 플러스가 되겠고 코사인은 단위 원에서 x 값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x 값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게 이제 1사분면하고 4사분면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탄젠트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젠트는 이제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에는 1사분면하고 코사인 분의 사인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됐으니까 둘의 부호가 같은 경우 그죠?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마이너스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플러스가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이제 곱하기 했을 때 부호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부호가 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 부분들이 이제 0보다 크다 이런 얘기는 부호가 같아야 되는 1사분면 형태가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1사분면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다음 3사분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조건에서 뭐 사인하고 탄젠트하고 이제 곱하기 했는데 뭐 1사분면이라면 둘 다 플러스가 돼서 양수가 돼야 되는데 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 이제 곱하기 했는데 결과적으로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1사분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부호가 좀 이제 달라야 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문제가 좀 되어 가는 거니까 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뭐 당연히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몇 사분면? 3사분면 형태를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1사분면 좀 안 된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부호가 좀 다른 곳은 이제 3, 4분면도 있고 사실 뭐 2, 4분면도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2, 3, 4분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동시에 만족하는 이렇게 3, 4분면 좀 찾았다 이렇게 처리해가도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각함수 부호 아직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항목이니까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A 값이 1보다 큽니다. 이때 A에 대해서 와 세제곱근 형태로 좀 식이 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 뭐 이렇게 세제곱근 이런 형태를 이렇게 좀 T로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식을 좀 이쁘게 보는 게 좋죠. T 빼기 T분의 1 이 결과가 3일 때 그렇다면 A라는 것은 오히려 T 세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곱셈 공식 형태랑 딱 매치업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t-t분의 1에 세제곱 플러스 3배의 t 빼기 t분의 1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27이 되겠고 여긴 또 3을 대입하니까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준 거니까 가볍게 36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최소지수 형태를 최소지수에 해당하는 표현이 좀 이게 좀 딱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모양상으로 봤을 때 이제 세제곱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최소지수 이런 형태들을 뭐 t로 이렇게 좀 치환을 해서 식을 좀 이제 이쁜 모양으로 좀 살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제 곱셈공식이랑 연결이 좀 잘 돼서 좀 쉽게 좀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지수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2의 x제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죠. 이렇게 좀 치환해서 t제곱 여기 지수 있는 부분들은 2 곱하기 바깥으로 나가면 되죠. 6t-16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는 것이 치환해서 풀어가는 것이 풀이의 좀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 8, 1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 t 값 보면 겉바로 써도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적다 이렇게 되는데 뭐 치환하게 되면 이제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그냥 이 부분들은 이제 8보다 작다 그냥 이렇게 무난히 표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정확히 표시하면 0보다 크다 이렇게 좀 추가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범위를 좀 구해가면 되겠고요. 자, 이제 지수 함수 형태에서 조금 쏘 갔을 때 지금 t라는 부분들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8 나오게 되는 이 숫자 이렇게 돼서 그거보다 좀 작은 값들 좀 답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럼 이제 t라는 것은 원상복귀해서 가면 되겠죠. 2의 x제곱 자체가 이제 8보다 작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2의 세제곱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x 값은 3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만족하는 자연수를 구해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 두 개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또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접근을 할 때 뭐 치환에 의해서 식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겠고 뭐 필요하면 이렇게 좀 범위 정도 조금 치환하게 이제 범위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과 좀 잘 챙겨서 좀 풀이에 빠지지 않고 좀 딱 적용해가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오호. 자, 이렇게 좀 각도들이 다양하게 됐다는 얘기는 뭐 각변한 부분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좀 알겠습니다. 각변환할 때 이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사분면은 이제 부호를 결정해 겁니다. 이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2분의 파이 곱하기 n 이렇게 됐을 때 이 n이 이제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홀수면은 바뀌고 짝수가 되면 뭐 그대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 간단히 생각해서 이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하나하나 좀 볼까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3, 4분면이죠. 3, 4분면 파이에다가 좀 더 간 각도 이렇게 되니까 3, 4분면이니까 3, 4분면 사인 값은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 부분들이 2분의 파이 곱하기 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사인 값 그대로 이제 사인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런 얘기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4분면이죠. 2분의 파이에서 좀 더 간 거 2분의 파이에서 더 간 2, 4분면은 플러스 처리해주면 되겠고 대신 이제 여기가 2분의 파이 곱하기 이제 홀수가 되죠. 홀수가 될 때는 바뀐다는 얘기는 사인은 이제 코사인으로 바뀌겠다 이렇게 처리해 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됐네요. 2분의 3파이 지점이 이제 이 지점에서 빼기 세타 이렇게 됐으니까 3, 4분면이죠. 3, 4분면 코사인 마이너스 처리되면 되겠고 자, 2분의 파이가 3번 있는 거니까 홀수니까 바뀌고 그래서 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처리됐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 2, 4분면은 코사인 마이너스가 되겠고 2분의 파이가 2번 있으니까 코사인 그대로 되면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그냥 바뀌어놓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우리가 좀 계산해주면 되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두 개를 이제 곱하기 좀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뒤에 부분들도 두 개를 또 곱하기 해주게 되면 부호가 좀 바뀌는데요. 애초에 또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둘을 또 곱하기 해주면 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 둘을 좀 계산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바뀐다 그대로다 라는 이야기 풀이하는 거 이거 좀 보면서 좀 이해하셨죠? 자, 이제 삼각함수에서 각변환해 가는 그런 내용들의 키포인트 4분면은 이제 부호를 결정해주고 그 다음 이제 2분의 파이 이런 부분들이 곱하기 홀수냐 짝수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처해가면 된다는 사실 기억해가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2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x제곱 여기 더하기가 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원이 주어져 있죠. 반지름이 3짜리 반지름이 루트 13짜리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하고 좀 만나는 지점을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텐데 3,0에 대해서 와우 자, 3,0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 위에 있는 점이 되겠죠. 원에 있는 점 C 이렇게 되어 있고 만나는 점들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이제 좀 풀이를 좀 진행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여기 부분들은 지금 A 값이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죠. 안쪽에 있는 만나는 점저 A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y 값이 2 이렇게 좀 처리가 됐으니까 그럼 이제 x제곱은 4를 가서 빼니까 5 이렇게 처리돼서 뭐 a점의 좌표라는 부분들이 마이너스 루트 5, 2 이렇게 좀 좌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b점 좌표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인데 여기다 2를 좀 대입을 해서 4를 가서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그죠? x제곱은 9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2 해서 결과를 좀 알아갈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뭐 탄젠트 각도들을 또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주어져서 알파 베타 이렇게 주어서 탄젠트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사분면이 중요하죠. 뭐 사분면은 당연히 이제 각도상 이제 2사분면이니까 2사분면에 이제 탄젠트 알파라든지 탄젠트 베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가 좀 되겠고요. 됐습니까? 사분면에서 이제 부호결정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지금 좌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뭐 이게 절대값 형태로서 탄젠트 값을 구해가면 되지. 여기 뭐 굳이 마이너스까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루트 5분의 2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 하나는 또 뭐 그럼 3분의 2 해서 나오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제 알파분의 베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좀 바꿔야겠고 루트 5분의 2분의 3분의 2 해주면 또 이게 좀 소거가 된 거니까 3분의 루트 5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그림 도형 문제 형태로 좀 나와 있는데 뭐 좀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원하고 좀 만나는 부분들, 그렇게 좀 좌표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좀 당황하지 마시고요. 좌표 주어져 있을 때 탄젠트 값들, 탄젠트 알파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얘기. 사분면에서 부호 결정해주고 부호 결정되게 되면 그냥 절대값 형태로 해주면 되니까 부호 결정된 상태에서 다시 마이너스 루트 쓰면 안 됩니다. 루트 5분의 2 절대값 형태로 해서 가볍게 좀 처리해가면 충분히 탄젠트 값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창연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삼각부등식이 나왔군요.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식을 보니까 일단 뭐 코사인에 사인 이렇게 되어 있다면 코사인 제곱 계통을 좀 고쳐야 되겠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x 마이너스의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고요. 이런 부등식 풀 때는 뭐 치환해서 저 식을 좀 살펴가는 게 좋겠죠. 제곱차를 깔끔하게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a 마이너스를 바꾸고 부등식 0보다 작다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대신요 치환하게 되면 이제 범위 생기는 부분들이 이제 관심사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항상 성립한다라고 좀 해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문제 해석하게 할 때는 역시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최고차가 0인 그래프를 딱 그려서 대칭축 t 값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b 해주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한 변역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겠고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래프의 이만큼 일부분만이 좀 사용되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렸는데 이 그래프가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제에서 보게 되면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이제 0보다 좀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x축이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져서 이해됐습니까? 그럼 뭐 가장 큰 값인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가장 큰 값 나오는데 그 값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 부분이 0보다 좀 작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좀 처리되겠습니까? 이 조건이 좀 성립한다면 그래프의 모든 부분들 주어진 삼각함수가 이제 항상 0보다 작아져가는 그런 내용. 자,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1번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대표적인 그냥 삼각함수와 관련된 삼각부등식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주어진 식 항상 성립한다는 사실만 좀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치환했을 때 범위 생기는 부분, 이게 뭐 가장 또 풀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해서 그래프의 이제 일부분, 이 부분들이 어떻게 0보다 작아지면 되느냐. 요 문장을 그대로 이제 해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풀이법이 이렇게 좀 나오는 거니까요. 그죠?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는 그런 과정, 절차. 그러려면 이제 t 값의 범위 구해가는 부분들 중심을 해가지고 실수 없이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서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13번과 같은 스타일 문제들, 많이들 좀 실수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철저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로그 9의 n분의 16, 로그 루트 2의 3, 되어 있습니다. 곱이 자연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로그 9의 n분의 16, 이렇게 이제 곱하기, 로그 루트 2의 3, 이렇게 된 이 결과가 좀 자연수다, 지금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뭐 계산 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밑이 좀 이렇게 또 다른 상태니까 판단도 잘 안 되고. 일단 밑변화를 해서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9는 이제 3의 제곱 이런 형태로 쓰면 되겠고, 로그 n분의 16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루트 2는 2의 2분의 제곱 가면 되겠고, 로그 3 이런 모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하기 처리가 되게 되면 2분의 1 여기 좀 소거가 되겠고요. 여기도 소거가 되는 그런 항목 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항목은 또 다시 어떻게 바꿔보면 되겠습니까?
다시 밑변하는 형태로 해서 로그 2의 n분의 16 이렇게 된 결과, 이 결과가 좀 자연수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n분의 16 이게 이제 2의 자연수 형태의 지수다라는 모양을 좀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그 다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좀 처리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n을 이렇게 좀 바꿔 넣을 수도 있는데 뭐 2의 자연수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2의 이 16인데 그냥 뭐 이게 내적으로 바꿔야 될까요? 이러지 않아도 되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n이 1이게 되면 이게 좀 이제 나중에 나온 결과가 2의 지수 형태로만 표시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이게 이제 결과가 이제 좌변에 16 이렇게 될 거니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2가 되게 되면 2, 8, 16, 그러니까 8이니까 또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n이 그럼 얼마가 될까? 4가 되게 되면 또 역시 4, 4, 16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8이 되면 또 되는 거예요. 8이 되게 되면 결과가 2가 되는 거니까 처리해서 2의 지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16 하게 되면 2의 영제곱 모양이라서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숫자들은 이렇게 4개가 됩니다. 해서 구해가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해서 이제 개수 4개를 구하면 되는데, 개수 구해가는 게 아니라 또 n값들을 또 곱을 하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제 이걸 또 곱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88, 64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64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로그 연산과 관련되어 있는 밑변환이 이제 주가 되는 거죠. 밑변환 주어진 식들 살펴봤을 때 연결 관계가 좀 이렇게 밑변환해서 그 다음에는 좀 다시 또 소거할 거 소거하고 다시 밑변환 또 한 거죠. 해서 이렇게 좀 모양 만들어가는 요 절차, 이 부분들이 뭐 키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로그식 좀 정리해가는 위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5번입니다. n값의 범위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식의 n제곱근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와우. 그러면 n제곱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x의 n제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4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 뒤에 있는 결과들을 좀 이제 살펴보게 되면 2차 함수가 뭐 어떻게 되죠?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4, 그러니까 27이 14죠? 이렇게 그려서 27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이제 우변에 이 나온 결과 자체가 n 값이 얼마에 따라서 좀 부호들이 좀 결정되는데 12까지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 3, 4, 5, 6 이렇게 돼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2, 7 됐고 8, 9, 10, 11, 12 와 9, 10, 11, 12까지 뭐 다 알아봐야 되는 그런 항목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n제곱근에서 이제 구해 갔을 때 n이 홀수일 때는 뭐 계속 이제 한계가 생기는 거죠. 제곱근 자체가 한계가 생기는데 n이 이제 짝수일 때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뭐 양수입니까? 그다음에 양수입니까? 0입니까? 그다음 이제 음수입니까? 이거에 따라서 뭐 개수가 좀 달라져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홀수가 이제 하나가 되는데 이때는 또 음수가 되는 부분들을 좀 열심히 좀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뭐 홀수들 지금 3, 5, 7, 9, 11 이게 지금 홀수가 되는 거죠. 해당 상에 있는 홀수.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3일 때는 양수가 되겠고요. 5일 때도 양수가 되겠고 7일 때는 0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뭐 0 양수 되겠고 9일 때하고 11일 때가 이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요 부분에서 최종적인 결과가 이제 음의 실수가 좀 하나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구해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짝수 형태가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짝수 형태가 이제 2, 4, 6 8, 10, 12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요. 2일 때는 이건 0이 되는 거죠. 0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8일 때 하고 10일 때 12일 때 이제 음수가 되겠죠. 음수 형태의 제곱근을 구하게 되면 이건 이제 뭐 제곱근이 생기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 4하고 6 이게 좀 짝수 형태를 집어넣었을 때 제곱근 자체를 구하게 되면 이제 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즉 x의 4제곱이 그럼 4를 집어넣을 때 이제 결과들은 어쨌든 양수가 이렇게 좀 나오겠죠. 양수가 나오게 되면 x라는 것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마이너스 형태의 이제 음수의 실근을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하고 6 이 부분들이 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n들을 좀 모두 구했습니다. 4하고 6하고 9하고 11하고 이 네 개가 좀 n값 좀 답이 돼가는 건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 이런 n값들의 모두 또 합을 좀 구하라고 했습니다. 4, 6 더해주면 10이 되겠고 9, 11 더하면 이제 20 되는 거니까 합쳐서 정답 30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거듭 제곱근 구해갈 때 뭐 성질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할 때는 우리가 이제 x의 n승 그래프를 좀 이런 걸 좀 많이 이용하죠.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해서 그래프 모양들. 짝수일 때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제곱근 두 개, 양수일 때는 0일 때는 음수일 때는 없다 이런 틀이고, 이건 뭐 양수, 0, 음수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제 한계가 생깁니다.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지금은 또 이제 이렇게 음수근, 지금 요게 또 양수근이고 여기가 또 음수근 돼가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형태의 근, 이렇게 아주 좀 재미난 형태의 좀 질문 던진 것 같습니다. 거듭제곱근에 대한 정의 부분들 얼마나 좀 학습 정확하게 좀 잘 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재미있는 문제 유형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좀 학습하는 기회를 삼아서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함께할 문항은 16번입니다. y는 로그의 삼각함수까지 그걸 팍팍 주는데 조금 집중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뭐 최대값, 최소값 열심히 구해서요. 뭐 최대값, 최소값에서 차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그 2 돼 있으니까요. 뭐 결과적으로는 로그 그래프를 좀 생각해주면 큰 값이 큰 거죠. 작은 값이 좀 작은 건 이렇게 된 거니까 진수 부분의 최대 최소를 구해가는 걸 위주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사인 돼 있으니까 뭐 사인 x를 뭐 당연히 t로 이렇게 치환해서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이런 관점을 좀 살펴보면 되겠죠. 치환하게 되면 뭐가 중요하다? 범위 중요하다. 그러니까 범위 표시 딱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열심히 그래프 그리겠고 t 값은 또 2분의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해서 그래프의 일부를 좀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했을 때 최대,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최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처리해서 결과 4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최소 값은 뭐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죠.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처리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형태, 그러면 4분의 7 해서 결과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이 그냥 최대 최소가 아니고 지금 로그 안에 이 진수 부분이니까 로그 2의 4 이게 이제 최대값이 되겠죠. 그다음에 로그 2의 4분의 7 최소값. 그럴 때 이제 문제에서는 뭐 최대 최소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좀 빼기 하는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로그 빼기 로그 해주면요. 로그 2의 4분의 7분의 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로그 2의 이것도 어떻게 쓰면 7분의 4다 1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 부분에 16은 좀 계산해서 좀 나오는데 보기를 보니까 뭐 이렇게 값 처리된 부분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7분의 16 이런 형태로 해서 2번이 답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어렵고 보였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뭐 별거 아니군요. 가장 기본적인 거 로그 이렇게 됐을 때 큰 값이 크다 이런 개념 하나만 좀 알고 있으면 삼각함수 최대 최소라고 생각해서 치환해서 이제 범위 표시 역시 요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2차 함수에서 풀 부분들이 딱 이렇게 딱 정해져 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최대 최소 구해갖고 이 부분들이 이제 원래 로그 값이니까 로그에다 딱 이렇게 대입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차를 구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삼각함수 풀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 치환해서 범위 표시,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과정 이렇게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인인데요. 2분의 x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이 그래프부터 주기적부터 알아볼까요? 주기는 원래 2파인데 2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이제 4파이가 돼서 범위 4파이 나오는 부분들이 뭐 그래프 하나쯤 한 주기만큼 그려라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난다. 그렇게 됐을 때 그래프에 만나는 점인데 세 점이 또 일직선 위에 있다. 오호, 삼각형 넓이가 또 파이가 된다. 재밌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모든 베타 값의 합을 좀 구해달라. 만나는 좌표 여기 베타 값이었죠. 뭐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뜻 파악을 좀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인 그래프를 좀 열심히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죠. 0부터 4파이까지가 한 주기니까 가운데가 2파이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뭐 x축과의 교점이라는데 이 부분들이 이게 a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2파이, 0 이렇게 나온 이 부분들이 지금 a 값이 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P점하고 Q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래프를 좀 그려갈 때 직선을 좀 이렇게 뭐 그려가라 이런 얘기가 이렇게 그려가야 만나는 점이 되는 거죠. 이점 이쪽이 P점이 되겠고 이점 Q점 이렇게 돼서 얘가 이제 베타, 얘가 이제 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F 알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F 베타 이렇게 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대칭 구조에서 이제 똑같은 높낮이로 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좀 이거 기억해야 될 것은 F 베타라는 것은 이제 이건 좀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F 알파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넓이죠. 문제에서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OPQ 넓이니까 O점에다가 P점에다가 그다음에 Q점 이렇게 잡아서 이 넓이를 좀 구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아하, 이게 좀 만만치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여기 밑변기를 해서 이제 삼각형 이렇게 두 걸로 좀 쪼개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됐습니까? 그러면 좀 될 것 같죠? 2분의 1에다가, 그러면 밑변 길이는 여기 이제 2파이 길이니까 2파이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높이가 한 번은 이렇게 해서 이제 F 알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것도, 요쪽은 이제 높이가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건데, 대신 좀 부호를 바꿔야 되죠? 그럼 여기도 다시 F 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베타를 써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알파 계통으로 바꿔봤습니다. 양수도 좀 부어서 바꿔서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좀 소거되면서 2파이 F 알파 이렇게 처리되는데 넓이 자체가 문제에서 또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파이라고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F 알파 값이 그러면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풀이는 거면 삼각방정식이 되는 거죠. 사인 2분의 1 x 열심히 풀었는데 2분의 1 좀 풀어달라. 이렇게 삼각방정식을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처리해서 사인은 이제 단위원에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2분의 1 되는 각도들 이렇게 좀 열심히 좀 찾아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이제 근데 최종 풀어야 될 게 뭡니까? 베타를 좀 풀어가는 거죠. 베타. 오호. 베타를 좀 이렇게 풀어가면 베타는 이제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돼가는 거죠. F 베타 이렇게 돼가는 각도니까. 자, 이런 것들을 좀 풀어가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냥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군요. 이게 좀 두 개가 좀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됩니다. 이쪽이 2분의 1 되는데 2분의 1 되는 좌표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그려져 갔을 때, 그래. 그럼 여기가 그려져야 되는데 똑같은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맞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도 두 개, 여기에 맞춰서 두 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베타 값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 이제 각도가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2분의 1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베타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분의 1 풀어야 되는 거군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각도다. 그럼 이제 6분의 7파이, 그 다음에 6분의 11파이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근데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뭐냐? 2분의 1 x가 이렇게 구해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x를 구하게 되면 이제 두 배를 좀 딱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두 배를 딱 해가지고 열심히 좀 구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7파이하고 3분의 11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두 개의 값을 또 합을 하라. 그러면 3분의 18이니까 3, 6, 18 이렇게 되니까 6파이에서 구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정답 6파이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건 조금 어렵네요. 그죠? 좀 신경 써야 될 항목들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기 형태에서 그래프 모양을 좀 그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점들, 뭐 당연히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게 되면 2파이 되는 지점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니까 A점 찾았고요. 그 다음에 뭐 일직선상에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서 일직선상 이런 개념점 설정해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에서 이제 넓이 구하는 형태가 이게 좀 대칭 구조라서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통해서 근데 이제 뭐 높이를 좀 답해야 되는 거니까 F 알파로 이렇게 좀 들어가는 센스. 그래서 이제 F 알파가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뭐 베타 값을 구해가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삼각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로 비교돼 가는 건데, 뭐 이게 식을 만들어가는 이 절차를 통해서 이게 나온 거니까 이 부분들을 좀 연습 없이 이거 좀 중간에서 좀 겁먹어가지고 잘 안 되는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같이 또 연습하는 기회를 삼아서 학습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좀 그래프를 풀어갈 때 또 다시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각도를 찾아가도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좀 단위원에서 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해서 아니면 뭐 그래프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값을 좀 구해가는 과정 좀 연습했으면 되겠고요. 뭐 2분의 1 x 됐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구한 다음에 이렇게 좀 x를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만 연습해보면 자연스럽게 대처 가능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이해되셨습니까? 도형적인 그런 요소도 좀 가미되어 있고 해서 조금 이제 까탈스러운 그런 형태니까요.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해서 확실하게 풀이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이 아닌 양수 p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있습니다. 주어진 식 성립할 때 이때 이제 p 세제곱을 얼마냐 물어봤는데 보니까 이제 밑이 2로 돼 있고 밑이 3으로 돼 있으니까 밑이 좀 다른 그런 형태. 그렇다면 우리는 밑을 좀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다행히 뭐 진수 부분이 똑같은 이제 pp 이렇게 좀 사용되는 거니까 밑과 진수 좀 바꿔서 역수를 좀 치우면 되겠죠. p의 2분의 1
로그 P의 3분의 1 이렇게 좀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 좀 바꿔가면 되는데, 와, 그럼 이게 또, 그럼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로그 P의 2분의 1, 로그 P의 3분의 1 이렇게 좀 곱하게 되는 건가요? 그 앞에 좀 2분의 3은 이제 곱하게 되는 거죠? 2분의 3, 이렇게 좀 곱하게 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좌측을 좀 통분하게 되면, 이거 뭐 우분을 곱하기 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요건 부분은 로그 P의 2 더하기 로그 P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주어진 식. 이 결과 2분의 3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뭐 통분하게 되면 이제 분모 똑같고 이제 분자에 생기는 분자 부분만 딱 쓰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로그 P의 더하기니까 곱하기해서 6 되는 거 2분의 3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된가요? P의 2분의 3제곱이 6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저 P 세제곱은 그러면 양분을 좀 제곱해 주니까 36 해서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P 세제곱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답 36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로그 연산의 뭐 기본적인 성질 좀 지켜가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 관찰을 좀 잘해야 되겠죠. 밑이 좀 다르고 진수분을 같으니까 역수를 좀 취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그랬을 때 이제 뭐 좌변을 좀 이렇게 통분했다면 이제 분모가 똑같은 거니까 분자 부분만 딱 이렇게 써가지고 결과를 좀 이렇게 얻어내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되어 가는 거니까 풀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로그 연산할 때는 밑부터 좀 이렇게 조사해 가면서 식에 좀 관찰해 간다 이런 사실들 좀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A, B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0과 1 사이에 딱 주어져 있죠.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들이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이제 일단은 뭐 첫 번째는요,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로그 그래프하고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로그 그래프, 근데 이제 0과 1 사이가 되니까 이쪽에 이제 1을 이렇게 잡아서 y는 이퀄 로그 x 이렇게 그래프 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좀 a 값하고 b 값하고 이렇게 좀 A과 0 사이에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프를 좀 이렇게 좀 쭉 그려서 좌표에서 좀 살펴봐야 되겠군요.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A, 로그 A라는 부분들하고 B, 로그 B라는 부분들하고 그다음 이제 1, 0 이렇게 부분하고 이거 좀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죠. 이게 지금 A-1분의 로그 A 빼기 0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두 점 딱 연결한 기울기 이렇게 구해가는 거겠고 그다음에 B-1분의 로그 B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도 이렇게 좀 기울기를 구해가는 거죠. 기울기를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항목.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제 그래프 모양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 모양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기울기는 당연히 이제 이쪽이 더 큰 그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기울기가 이거 뭐 2라면 여기 뭐 1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내용. 자, 이 부분들이 이 그래프에 이제 뭐 기울기 형태하고 좀 관련이 있다. 그죠? 기울기, 직선 기울기 이런 모양 좌표 잡았을 때 기울기하고 관련이 있다. 요걸 좀 이렇게 생각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좀 까탈스럽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될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니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니은 부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A하고 로그 8A 플러스 1하고 8A 플러스 1또 뭡니까? 이거 좀 그냥 비교는 좀 안 되는 거니까요. 10의 A제곱을 할까요? 10의 A제곱하고 8A 플러스 1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를 통해서 좀 조사를 할까요? 된 거죠. 뭐 여기 좀 같다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좀 처리해 간 거니까. 자, 그러면 요것도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는데 A 값이 지금 0과 1 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B 그냥 0과 1 사이니까 그렇다면 요게 10이 좀 채 안 되는 그런 모양이죠. 그렇다면은 요거는 요것도 어떻게 그려야 되죠? 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1 잡고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y는 이꼴 10의 x승 그래프를 좀 그러면 1 집어넣을 때 10인데 y좌표를 또 표시하면 여기다 1을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요건 좀 x좌표는 좀 멀리 좀 그리겠습니다. 좌표 좀 표시해서 이제 개념적인 요소를 좀 이해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가는 모양 1을 집어넣을 때 여기 10 이렇게 되겠고 그랬을 때 10a라는 것은 여기가 좀 1,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좀 10a가 되가는 거죠. 근데 이제 8a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이렇게 좀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럼 여기를 좀 이제 0,1 하고 이렇게 좀 살펴보는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는 이 부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요. 1-a 분의 이렇게 1-0인데 지우개 해서 1 빼기 0 이렇게 좀 써가게 되면 좀 어떻게 됐습니까?
아하, 요거 부분, 요대로 보면 안 되겠군요. 아이고, 좀 이제 변형을 좀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10의 a 제곱에다가 양변을 빼기 이렇게 처리해서 8a하고 비교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a로 나누기 해서 a에 10의 a 제곱 빼기 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 이렇게 해서 이 둘에 대한 비교를 좀 해가면 그 형태로 좀 살펴봐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그러면은 0,1이니까 이거 빼기 0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중간에 여기 점 잡아서 여기가 이제 a, 10의 a 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렇게 좀 연결하는 요 좀 기울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기울기 됐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또 기울기 이런 형태로 좀 조건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0,1하고 요 기울기하고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요 기울기가 x1 증가에 1에서부터 10 증가는 요건 이제 기울기가 이제 9가 되거든요. 기울기가 9가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a라는 값 자체가 1이라는 값으로 가까워져 가면 가까워져 갈수록 기울기는 점점 9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걸까. 지금 이제 8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a 값이 1 쪽으로 점점 가까워져 가게 되면 기울기는 9에 가까워져 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8보다는 좀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클 수도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와, 이런 지금 표현들 위에서 기울기 표현들 이건 다분히 다 이거는 이건 좀 학년이 더 높아진 나중에 이제 뭐 미분 이런 단원하고 개념적으로는 뭐 그런 쪽에 좀 관련된 문제들인데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을 좀 이용해야만 좀 표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요. 이거 좀 힘듭니다. 주어진 식 그대로 해석은 좀 하기가 좀 불편한 것 같고요. 니은에 있는 부분들을 해석하려면 주어진 부분들을 처리했을 때 이걸 다시 이제 지수로 했을 때 지수함수 형태로 다시 바꾼 거죠. 10에다가 이런 지수를 해서 이제 올렸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항시켜서 이런 모양을 좀 살피고 있고 똑같이 a로 나누기 해서 이런 모양을 해서 이 부분들이 이런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 10의 x승 그래프의 지수함수 0,1 부분하고 a, 이렇게 좀 이렇게 두 점 사이 기울기다 이런 얘기 그런 부분들은 이제 8보다 좀 작냐 이런 비교를 좀 해줬는데 이게 좀 1이 됐을 때 이게 10 되는 거라서 a 값이 이제 0과 1 사이라서 a 값이 이제 1에 좀 점점 이렇게 가까워져 가게 되면 그 기울기는 이제 9에 가까워져 가는 거라서 8보다는 좀 어떻게 될 수 있겠다 클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자, 디귿은 좀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아이고, 이것도 좀 식이 좀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A의 B제곱 처리가 되겠고, B의 A제곱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그럼 역시 또 이것도 로그를 취해서 보면 되겠어요. B 로그 10의 A, A의 로그 B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좀 밑이 10인 로그를 채웠으니까 뭐 부동호가 그대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양수니까 나누기 해서 A분의 로그 A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B분의 로그 B 이런 형태로 해서 대수 비교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건 또 그럼 뭐가 되냐면 로그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갔을 때 여기가 뭐 A 값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A일 때 여기 B일 때 처리해서 이제 B 좌표가 되겠죠. 이 부분들은 여기가 이제 원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빼기 0이 있다고 세우면 이제 또 역시 이 부분도 이제 기울기 형태가 되는 거죠. 기울기 형태는 이제 원점하고 연결한 기울기 이렇게 처리되면 기울기가 B 쪽이 더 크죠. 그렇다면 이제 원래 쪽이 더 큽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디귿은 이제 맞는 이야기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호호. 이거 감탄사밖에 해도 안 나오는데요. 그만큼 좀 만만치 않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좀 지금 이거는 이제 교과 과정상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배울 때 이제 미분이라는 단어를 공부하기 전에 그다음에 이제 평균 변화율 이런 부분들을 배우면 조금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풀이가 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쪽에 이제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걸 푼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 다시 한번요. 주어진 거 봤을 때 로그 그래프를 좀 상상을 해서 로그에 이제 점들을 좀 이렇게 떠올리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거 보니까 이제 1,0 이렇게 좀 판단 특정한 점도 좀 떠올려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기울기였다. 됐습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런 표현했다는 사실들 좀 기억해 가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번 부분들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 그냥 해석하기에는 이 8a 플러스 1이라는 부분들이 해석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밑이 이제 10인 지수함수에다가 이걸 좀 대입해서 이제 처리하게 되면 이제 10의 a제곱 그럼 8a 플러스 1 이렇게 좀 둘을 이제 비교해 주는 거 결과가 똑같겠고 그 다음 또 8a 플러스 1 계속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좀 이를 좀 이항시켜 놓은 상태 그 다음 좀 a로 나누기 한 상태에서 조금씩을 만들었을 때 바로 이제 이 오른 좌측에 있는 이 부분들이 y는 이꼴 10의 x승 이런 지수함수 그래프 0,1이라는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a, 10의 a승 이제 그래프의 점하고 역시 기울기다 이런 해석을 좀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a 값의 이제 범위 자체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데 이 a 값이 점점 1에 가까워져 가게 되면 점 자체가 이제 이쪽에 1,11은 좌표로 가는 거니까 그때 기울기가 이제 9가 되는 거라서 점점 기울기는 이제 9로 가까워져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항상 8보다 작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부분에 좀 잘못됐다. 이렇게 처리 되죠. 니은 부분들이 이게 좀 해석하기가 좀 가장 까탈스러운 것 같고요. 디귿 부분들은 밑에도 A 지수에도 뭐 A 뭐 이렇게 밑 지수에 둘 다 문자가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로그 취해서 살펴가야 되는 거. 역시 이 부분들도 이제 기울기를 이용해서 표현했다. 이런 사실 자체는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이론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연습장 펴놓고 좀 메모하고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듣기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해가면서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19번 제법 까다로우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지수 형태의 식이 딱 주어져 있네요. 만족하는 양의 실수 x, y, z에 대하여 다음 값이 성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x, y, z에 주어진 이 부분들이 지수에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을 표현해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뭐 는 k 이런 형태로 놓고 풀어야 되겠죠. x는 로그 40의 k 이렇게 로그 형태를 표현해서 로그 형태를 이용해서 표현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습니다. 그럼 3분의 y는 그러면 로그 이게 또 10분의 1로 가야 되나요?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2분의 z 이렇게 처리했으면 이제 로그 a의 k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요. 밑이 좀 다 다르죠. 근데 뭐 다행히 이제 진수 부분들은 당연히 는 k를 했으니 같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x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요. 로그 k의 40 이렇게 가면 되겠죠. y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로그 k의 10분의 1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z분의 2는 처리해주면 로그 k의 a다 라고 해서 표현해 가면 되겠습니다. 원래 좀 학습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절차죠. 이렇게 해서 이제 x분의 1 y분의 3 z분의 2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밑이 같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로그랑 좀 연결시켜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요 로그 z는 나누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빼기니까 3x 플러스 y 분의 xy 처리 되겠고 이 부분에서는 갖다가 되어 있는데요. 센스 있게 좀 역수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놔야 되죠. 그럼 xy 분의 3x 플러스 y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z분의 1이라는 것은요 이걸 좀 나누기를 하게 되면 이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이다 이런 관계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항상 좀 관계식을 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고쳐놓은 부분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럼 이제 x분의 1, y분의 3이 만들어 놓은 거가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z분의 1이라서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뭐 k의 40에다가 로그 뭐 k에 얼마가 되는가요? 10분의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더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여기 이제 z분의 1로 만들게 되면 이제 2분의 1의 로그 k의 a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이렇게 지수를 올리게 되면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은 이제 로그 k의 루트 a다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더하기는 열심히 곱하기를 하는 거니까 4가 되겠고 이쪽은 루트 a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뭐 16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접근법 자체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지수 파트에 문자가 있을 때, 로그를 취해서 각각 그 문자를 좀 표현해 가는 거죠. 표현하려고 했는데, 밑이 좀 이렇게 다른 그런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는K라고 나왔기 때문에 진수 부분이 같아지는 거니까 역수를 취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 거의 이제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좀 연습을 좀 잘 해둬야 되겠고요. 뭐 관계식을 이제 곧바로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로그에서 이제 관계식을 좀 구하라 이렇게 돼서 관계식 모양을 좀 표현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하고 이제 연관관계가 있다 이런 걸 좀 관찰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지금 거의 전통적으로 좀 시험에 이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또 확인해서 확실하게 공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1번입니다.
A 값의 범위가 주어진 양수 A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A점이 있습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어이쿠 이렇게 좀 로그 값으로 되어 있네 반지름이. 자 A에서 접선을 좀 열심히 그었는데 접선 길이도 가르쳐줬습니다. 이때 A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었죠. 뭐 중심이 이렇게 좀 주어져 있고요. 뭐 A라는 점에서 뭐 접선을 그었다 이런 얘기죠. 접선 좀 열심히 이렇게 좀 쫙 그었을 때 이 접선 길이를 구하라. 그럼 뭐 이렇게 직각이고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접선 길이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뭐 지금 피타고라스랑 또 연결시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5 이렇게 접점 이렇게 된 거니까 됐습니까? 접선 길이가 3분의 루트 39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여기 이제 A점 좌표가 2, 로그 8A에 2 가르쳐줬고 됐습니까? 아 반지름 길이가 또 화려하게 주어져 있네요. 어쨌든 좀 피타고라스 형태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5A의 제곱에다가 반지름 R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이게 지금 3분의 루트 39의 제곱이 되겠다. 이런 형태의 좀 관계식이 돼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4 더하기 제곱이니까 로그 8A2 이렇게 된 거에 제곱 되겠고 빼기 반지름 해주면 로그 8A에 4A 이렇게 된 건가요? 이제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건 그러면 9분의 39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요. 한 번은 로그 8A에 2하고 로그 8A에 4A를 한번 더하게 해주면 되겠고 한 번 로그 8A에 2 빼기 로그 8A에 4A에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9분의 4구 36이니까 빼기 9분의 36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좀 더하면 이게 뭔가요? 8A 로그 8A에 8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같아서 1 되죠? 뭐 그럼 여기만 적어주면 되는데요. 네, 그럼 이제 로그 8A에다가 빼기니까 나누기 4A분의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 결과가 지금 그럼 이제 3분의 1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약분해서 2분의 2A분의 1 이렇게 좀 만들면 되겠고요. 되셨죠? 자, 그럼 저 한번 볼까요? 8A에다가 3분의 1 제곱을 하게 되면은 2A분의 1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된 그런 항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8A는 세제곱을 하면 되죠? 그럼 2A분의 1의 세제곱 이런 모양이니까 이게 그럼 얼마일까요? 8A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8A가? 오호, 그렇군요. 그러면은 A의 4제곱 부분들은 64분의 1 처리되겠고 A 제곱이 그러면 8분의 1 이렇게 좀 모양이 되는 거니까 그럼 A 값은 루트 8, 2 루트 2분의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대로 써거나 뭐 유래를 좀 해줄까요? A 그러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루트 2에서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A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 자체에서 뭐 갑자기 뭐 접선 길이 이런 모양 나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좀 이게 나온 이 수치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 개념들 뭐 그래프 그려서 뭐 이렇게 좀 주어진 내용 좀 정리하게 되면 뭐 간단한 이런 이제 피타고라스 형태의 뭐 시그마 좀 세워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대로 뭐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겠고 여기가 이제 좀 나름 제곱 빼기 제곱 이런 형태가 돼 있으니까 이제 합차 공식 형태를 좀 이용해서 이렇게 좀 일부분들을 이제 가볍게 이게 이제 일 처리돼가는 이런 부분들이 연산에 좀 필요한 부분이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연산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돼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너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이제 로그 연산 부분 생긴 중간 과정들을 잘 처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만항은 22번 서술형 문제가 되겠고 장인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 뭔가요? 자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현원이는 수업 시간에 영어 지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무슨 문장인가요? 물가 상승률은 대부분 삶의 걱정거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미리 계획하는 것을 어렵게 하죠. 계속 물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 예상했던 걸 벗어나는 거니까 관련된 미래 문제 우리 흔히 갖게 된 계획을 바꾸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생아 부모는 지불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얼마나 저축해야 되는가 고민이 들면 되겠죠. 자, 물가 상승률이 2%라면 36마다 2배가 되는 거였고 5% 8%가 되면 9년마다 되는 거니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 그런 얘기인가요? 뭐 10만 달러 비는 하워드 자, 여기 50만 달러가 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다른 예는 또 뭔가요? 60, 70년대 연금을 받고 퇴직한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렇죠. 생활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돈이 좀 부족해져서 또 재취업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문제 풀어야 할 때는 어쨌든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계산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4%까지 올라간다는 기사를 보고 올해 태어난 조커가 대학 교육에 들어갈 때 교육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해서 구해보기로 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군요. 자, 상승률이 4%라고 하고요. 교육비가 현재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년 후 교육비는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제 매년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제 1,000만 원이라고 좀 쳤을 때 물가 상승률이 4%가 되면 100분의 4씩 좀 커져가는 거죠.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렇게 커져갈 때 이제 여기가 지금 결국 20제곱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이 가격이 얼마일까요? K 이렇게 처리해서 이 가격을 좀 알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그를 좀 취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로그 1000은 3이 되겠고 여긴 20 로그 이게 100분의 104면 1.04가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 K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 하게 되면 1.0에다가 4 가서 찾으니까 0.017 이렇게 됩니까? 그런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다 또 20을 좀 곱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0.17 되겠고 2를 곱하면 0.34가 되는 거예요. 3 더하기 0.34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또 0.34를 또 찾아야 되겠죠? 0.34, 34, 32, 34 여기 있습니다. 34. 그럼 이제 2.19 이렇게 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 3 더하기 로그 2.19 이렇게 처리되가는 거니까 그럼 이걸 또 다시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로그 2190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게 이제 로그 K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K 값 자체가 2190 이렇게 되고 당연히 이제 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뭐 1000만 원이었는데 어이구 2배 이상으로 좀 커져가는 그런 내용으로 아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이렇게 좀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준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하다 뭐 이런 이론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식을 좀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세워가느냐 이런 부분이죠. 1000만 원이었는데 4% 늘어가는 건데 뭐 1년 뒤에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또 다시 되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거듭 제곱 형태로 이렇게 좀 지수되어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주 골격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들이 학습이 좀 잘 안 돼 있다면 이런 부분들 좀 연습을 좀 잘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로그 취해가지고 표에서 좀 찾고 이런 부분이니까 표가 뭐 이렇게 큼지막하게 주어져서 살짝 긴장했는데 사실 이 표는 좀 그냥 간만 찾아가는 거니까 대단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게 될 때 긴 문장에 표에 해서 거울 팍팍 주고 있는데 쫄지 말고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진행하면 뭐 기존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여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거니까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22번 창인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고요. 앞쪽에 아이디어를 좀 써서 풀어야 될 좀 좋은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창인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